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으로 또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저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떻게 좀 힐링을 좀 잘 하셨습니까? 힐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시장을 들어오셨는데 오늘 역시 좀 지루했었죠. 뭔가 지루하고 뭔가 이 찝찝함이 좀 계속 엄습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한참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런 얘기 하죠. 오늘 고생했다. 뭔가 결과가 나왔다 할 때 어떠죠?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끝나고 어떻게 시원하게 그냥 간단하게 퇴근하는 길에 치맥 한 잔, 치킨에 맥주, 이런 얘기가 나죠. 자, 우리가 힘이 들 때나 또는 즐거울 때, 희노애락을 낳지는 않을 때 늘 우리 곁에 있는 건 마시면 알딸딸해지는 물을 좀 많이 찾게 됩니다. 그 중에 맥주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좀 한국 시리즈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승자와 패자들은 즐거워서 한번 웃고 아쉬워서 하면 맥주 한 잔을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맥주 한 잔이 우리의 피로감을 하루를 풀어주는 역할인데요. 여러분들의 맥주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식 승천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원샷은 좋아요. 투샷도 좋습니다. 쓰리샷은 안 돼요. 내일 장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식 승천이 여러분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한 잔의 맥주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또는 즐거울 때 여러분들의 친구, 벗이 되어줄 준비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부터 오늘 주식 승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7거래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1포인트 상승 마감한 2053.0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같이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요. 3.65포인트 상승 마감한 529.3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환차익에 대한 위험 리스크들이 계속 도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상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1062.19포인트로 1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늘 이게 포인트라고 계산이 되고요.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지루함이 좀 지속된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맥주 한 잔의 그 시간. 주식 승천이 여러분들의 벗이 되어주겠다,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요. 자, 이분들 농사 어떻게 졌는지, 오늘 맥주를 달콤하게 마셨을지 아니면 조금 아쉬움을 달래면서 마셨을지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네, 운영 원칙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시한 매수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 속에서 편입 시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원액 IPS가 오늘 1%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13%를 기록하면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P&L 솔루션이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지만 성화이텍과 마찬가지로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금일 제일기획이 1%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풍산 역시 편입이 들어오면서요. 전 포트 영역 플러스권 나오면서 오늘 시원한 맥주 달콤하게 드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PS텍이 금일장 4% 급등 마감을 하면서 현재 5.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한미사이언스 역시 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카프로가 편입된 이후에 조금 횡보하고 있지만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와우, 화성 RNA까지 오늘장 제가 상승세 도달하는 거 봤거든요. 3%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10.3%를 기록하고 있고요.
성우전자가 28.1%를 오늘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홈테코 12%. 조금 있으면 서울전자통신까지 4%만 넘어서면 수익률 오늘 예병군 멘토와 멘토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병군 멘토도 저출쌤이 허락합니다. 투샷 맥주 2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하전공을 재편입 시도를 했는데요. 금일장에 2.9%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3% 수익률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상보를 비롯한 메가스터디와 이라이코미 전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메가스터디가 1%의 수익률을 들어오면서 상승권을 들어오면서 메가스터디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웅진케미칼과 삼성물산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두산중공업이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 쪽에서 수익률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호, RF텍이 오늘장에서도 2%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16%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네 종목, 한국카본이 4%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로 멘토죠. 이분이 상남자에서 요리사, 주식 요리사 짜빠로 오셨는데요. 삼성증거 벽산인데요. 금일장 벽산이 상승률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수익률을 조금 아쉽게 내려와 있지만 8.5%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와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딱 봐도 감이 왔던 우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8.1%로 2위권과 상당히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예병군 멘토가 이거 어찌 된 겁니까? 4위와 5위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신 오늘 취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맥주 시원하게 피로 푸시는 시간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병군 멘토와 함께 하셨다라면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가 상당히 돋보이는 수익률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멘토분들도 이를 갈고 승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 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멘토분들이 어떤 분인가 궁금합니다. 제 오른쪽에는 양순모 멘토, 제 왼쪽 편에는 짜빠 요리사, 주식 요리사인 우리 이상로 멘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월요일날 두 분과 함께하는 거니까 늘 월요일 장이 어찌 됐던지 간에 상당히 긍정과 상당히 에너지를 채우면서 저축쌤도 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관발 펀드런 이 부분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요. 기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장세인 것 같거든요. 양승모 멘토 요즘 네. 어떤가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단맛을 주기 전에 좀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제가 그동안에 강조해드렸던 1980과 2020포인트에 대한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1차로 제시하였던 2050포인트까지 시장에 지금 근접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기 전에 주가를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AS 해볼까요? 네, 우선은 그 RF텍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에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또 제가 출연하는 날에는 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RF텍, 일단은 뭐 현재 테마성이 좀 많이 붙으면서 무선 충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전히 지금 목표가를 지금 좀 상향 조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처음에 애초에 제시하였던 그 부분에서 일단 17,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7,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끌고 가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짧게 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매물대에 대한 벽을 좀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으로 20% 정도 상승권이 나오기 전까지도 일단은 매물대가 좀 약하다라는 점. 즉, 현재 시점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음으로는 그 이노칩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눌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을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가가 1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일단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저가 매수세가 계속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한번 이제 조정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수익률 기록하네요. 네, 근데 이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제 신용 비율이 좀 급하게 좀 늘어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일단 수급적인 형태를 좀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험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국가 주체 측에서 일단은 좀 일단 주가의 상당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현재 자리는 고평가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한국카본도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을 드리겠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고점 구간에서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가 7,600원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좀 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일단은 포트에 편입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아이원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10만 주가 좀 안 되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에 대한 훼손이 나타난다면은 즉각 일단 손절 처리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5,600원입니다. 5,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겠다. 그리고 보유에 대한 관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양승 모멘토 같은 경우는 RF텍이 1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세 종목, 그러니까 RF텍을 포함한 네 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상 모멘토. 네. 최근에 기관이 기관 역할을 참 못해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은 딱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한 가지입니다. 가긴 가는데 힘들게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쉽게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힘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장을 좀 더 길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간다면 지금은 무조건 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경기 순환매가 좀 돌면서 경기 순환주가 좀 오르는 모습 그리고 오늘 우선주가 급등했죠. 우선주가 급등할 때는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돌기 때문에 우선주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 포트폴리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정유주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반면에 중공업 그만큼 지금 조선 관련주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좀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3분기 실적이 과연 잘 나올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잔존했다 보면 좋겠고요. 같이 삼선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오늘 가격대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오늘은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단 가격대 44,500원 그리고 하단에 중간에 42,900원짜리 그리고 하단은 41,800원 요 세 가지 가격대로 구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두 번째 잠깐만요. 근데요. 네. 이상로 멘토. 네. 방금 삼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혹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박스 기법 중에 삼로 기법 거기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로의 삼로 기법이라고 해서 유명한 상로의 삼로 기법.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기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우토반이죠. 새로운 아우토반. 우리나라에서는 삼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하단 밴드, 바로 41,800원대에 또다시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제 추천주 보셨죠? 지금 주식 승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걸렸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하단 밴드 41,800원짜리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벽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현금이 있다면, 벽산은 오늘 추가 매수를 해야 됐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벽산 같은 경우에 현재 개별주 장세를 조금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경기 순환주 한 개 들고, 그리고 거기 개별주 한 개 들고, 그리고
벽산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죠. 지금 예상 배당 수익률이 6.16%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 봤을 때, 연말까지도 좀 더 이런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럼요, 지금, 이상로면 예. 요 벽산에다가도 삼로기법 한번 입혀주시죠. 예, 벽산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벽산에 대해서는 한 4번 정도 가격을 네.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일단은 제일 상단이 그냥 바로 그리십니다. 네. 예, 2,350원이고요. 네. 그리고 하단 가격이 2,130원. 네.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이 2,200원이거든요. 네네. 2,200원. 2,170원.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격대를 3개를 보면, 네. 어차피 첫 번째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가격대 2,350원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분출은 됐지만 현재 같은 경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하단 밴드에 다시 한 번 걸린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로 뚫었습니다. 오늘 다시 2,350원 상단 밴드는 지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조금 더 높인다면 네. 현재 중간 밴드였던 가격대 2,170원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혹시나 내려간다면 그 가격대 걸리지 않을까. 대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다분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상로멘토의 삼로기법으로 보면은 삼성중공업과 벽산 상당히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이 나왔고, 벽산 같은 경우에 상단부에 대한 지지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아우토반도 제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신호등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삼로기법은 금요일 날 대박 플러스에 좀 더 전격적으로 오픈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멘토분들,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켜야 될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발견 신받다 코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과연 저 시장이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질환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멘토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셨고 이 속에서 어떤 이슈를 잡았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그 이슈의 또 다른 종목 발견 신받다겠죠. 어떤 수혜주나 집중 종목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승천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슈와 멘토들의 전략 엿볼 시간 출발한데요. 양승모 멘토. 네,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단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주식형 펀드 자금이 20일 넘게 이탈하는 펀드런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연말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는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금리 장기화와 고령화 가속화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펀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매수는 지속되는데, 이 기관 쪽 매도. 그렇다면 양승모 멘토가 종목 발견된 신받다 탑픽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의 그 탑픽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멘토의 삼로기법에 발견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 이슈 속에서 신받다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차 부대가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는 시가총액 가장 위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배 영향도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주식형 펀드 자금이 20일 넘게 펀드론 계속 지속돼서 기관들 매수를 참 어렵습니다. 자, 양승모 멘토. 네. 탑픽 종목 삼성전자로 잡아오셨거든요. 네. 펀드런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코스피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그 펀드 환매로 인해서 투신권들이 매물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시장이 2050포인트 선 구간대 이제 들어오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압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을 꾸준하게 거래소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지수
지금 현금이 많이 확보된 투신권들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를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저는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기간 동안 투신권들이 4조 3천억 원을 포함해서 기간 전체로 따진다면 약 한 6조 원 정도, 대부분 기관 순매도의 대부분을 지금 투신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신권 매도세가 강한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이 종목들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증권가의 일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투신권 환매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와 2050포인트 구간에서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사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2009년도 때에도 2000포인트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좀 비슷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좀 화면을 같이 좀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2009년도와 2010년도 구간대에서 2000포인트가 가기 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투신권들을 계속 팔았던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우리 기관애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이 됐었거든요. 바로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 박스권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투신권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자금의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조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자금들이 시장에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인 추세 때는 일단은 상승 구간대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기다리던 조정은 생각보다 안 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2000포인트 수준 내에서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2011년도에 보여주었던 전고점 2200포인트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4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3거래일 연속 순매수요. 네, 여기서 이제 힘이 교체가 하나 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투신권들이 매도에 집중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단기간에 1조 1,100억 정도가 일단 순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의 투신권들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삼성전자를 가지고 투신권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투신권들이 물려 있었던 이 삼성전자의 현금 비중을 높여 나간다라면은 오히려 다른 중소형주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조금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시를 우리가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일단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4거래일 순매도 유출이 됐다라는 점.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수급이 물린 국내 수급 주체들이 일단은 매도로 인해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 시장의 조정을 보여준다라면은 오히려 겁먹지 말고 되려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 펀드론에서 손바뀜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바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도 중심 쪽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삼성전자라는 양성 모멘토의 좀 의견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양성 모멘토. 우리가 이 지금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브, 그러니까 옆에 울타리 쪽의 흐름만 체크하자는 것인데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자산이 크거나 혹은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2,300포인트 간다라고 보시고 네. 또 연말에도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배당을 보시고 오히려 좀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지금부터 중기적인 관점에 모을 필요도 분명히 있다. 지수는 상방 쪽에 간다. 손바뀜이 잘 이루어졌다. 펀드론 걱정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또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펀드론에 대한 입각한 이 삼성전자 지금부터 중기적 관점 매수해도 된다라는 양승 모멘트 얘기요.
네, 동의합니다. 어허, 동의하고요. 우리가 항상 뉴스 같은 경우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2000에서 2050포인트가 올라갈 때, 자문형 랩 물량, 그리고 주식형 펀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가 최대한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형 펀드 매물이 이탈되고 있다라는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만큼 손바뀜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유럽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신고가 행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월봉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박스권 매매 패턴을 좀 더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단에 보시면 한 번도 오버히팅이라고 하는 부분 절대로 한 번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갇혀있던 박스권 자체의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각도 자체가 낮아지면서 둔각 포인트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상향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그런데 보는 이제 시각이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지금 그런데 탑픽 종목을 이 펀드런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가수는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경기 민감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다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패턴 한번 보시면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러주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가격대로 한번 본다면 하단에 24만 8천 원 가격대 가장 하단 밴드죠. 그 중간 밴드 자체 25만 5천 원 가격대가 보이는데 그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자리매김하면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네. 경기 순환주 그리고 자동차 군단이 생각보다는 적게 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와야지만 좀 더 증시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자동차 업종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근데 많은 그룹주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저도 현대 그룹 종목들이 최근에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업종으로도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기아차를 살 것이냐 이런 많이 포커스를 이제 두고 이렇게 네.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이 운수장비 쪽에서도 현대차랑 기아차랑 이제 극과 극이 좀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상만도 하거든요. 방금 그랬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는 네. 현대차다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일단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기아차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률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미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아차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현대차에 대한 교체 매매도 한번 권장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이 지금 전기전자냐, 전차에서 네. 자동차냐가 지금 붙는 것 같은데, 제가 두 분한테 궁금합니다. 그 업종의 탑픽 종목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 네. 그럼 업종을 갖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개별 종목의 탑으로만 갖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 양손 보면. 일단 업종은 전기전자를 빼고는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업종을 말씀드린 거고 업종을 얘기했다. 네, 업종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파생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전기전자에 대한 부품주들, 장비주들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까지도 빵빵 튈 것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는요. 네.
업종이죠. 자동차 역시. 운수장비 부품 업종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가는 종목군이 좀 더 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운수장비 많이 쉬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업종, 즉 섹터라고 하죠. 그 산업 자체를 대표해서 두 분이 대표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전기전자가 자동차보다 수익률을 연말 기준으로는 앞설 것으로 보십니까, 양승모 멘토? 아무래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덩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덩치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일명 보면은 덩어리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은 시장의 상승률도 좀 제한적으로 제한적이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앞으로도 이제 연고점, 신고점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는.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주가가 1%, 2% 쉽게 가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주가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둔각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쉬는 장에서 경기 순환주들이 좀 더 많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가 거기에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살짝 얘기하시면서 자동차가 전기전자보다는 좀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두 분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펀드런에 동참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좀 주신 것 같거든요. 시장 우상향. 왜냐하면 전차 부대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했어요. 승률 싸움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상당히 좋다고 두 분이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나도 이제 펀드런에 동참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직접 투자가 난 건지 간접 투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2009년도 당시에도 2000포인트 가기 전까지 시장이 주도했던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슈 종목을 잘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전기전자와 직접 뽑아오셨죠. 네, 운수장비 업종들이 움직여야지만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상승 탄력을 받아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현재 이 시점 구간 때부터 주가가 이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라면은 요만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죠.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앞으로 시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가 2,500포인트 수준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2,500까지요. 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야,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이 구간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주체가 과거의 이력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었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저는 오히려 직접 투자를 저는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멘토는요? 네. 지금 펀드런에 동참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참을 했다가 다시 지금 펀드를 넣을까 아니면 직접 투자로 전향을 할까 고민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펀드는 3순위가 아닌가. 2순위는 ETF죠. 그리고 1순위는 직접 투자. 주식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월요일을 책임지는 양순모 멘토, 이상로 멘토가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펀드런에 동참하지 마시고 만약에 동참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수익금과 그 원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시장에 지금 등배 계산법에서 2,500포인트. 야, 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하는 그날까지 주식 승천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꾸준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면 두 분과 저희가 이슈를 나누었고 토픽 종류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최종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저치쌤이 친절하니까 정리합니다. 자, 보니까요, 코스피가 최고식 경신론 속에서 펀드가 과연 다시 관심을 가질 때인가, 펀드에 다시 지금이라도 들어갈 것이어야 되는가,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속에 대한 이슈 쪽으로 신바타 탑픽 종목으로 양순모 멘토는 삼성전자. 앞으로 2,000포인트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더 늘려라. 직접 투자가 답이다. 삼성전자 지금부터 중기적 관점 모아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상로 멘토 역시 마찬가지로 간다. 펀드보단 직접 투자다. 현대차가 시장의 지수 위치를 보면 둔각, 조금 두리뭉실하지만 우상향은 가긴 간다. 그 각도가 좀 높지만 않을 뻔이다. 그 관점이라면 순환매 쪽에 완성차가 답이다라고 하시면서요. 지금이 바로 주식 비중 확대할 시점이다. 펀드로 동참하지 말고 펀드
눈여겨보지 말고 직접 투자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두 분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슈와 발견된 종목 수혜주로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슈를 정리해서 이 두 분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시작합니다. 과연 내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킬 승천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수상주를 어떤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는지 잠시 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양승모 멘토, 이 뜻 다른데요. 또 아페라 현대증권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시장의 숨은 진주인데 계양전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제 펀드론 얘기해서 전차부대 쪽을 강력히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증권주와 금융섹터와 그다음에 계양전기하면 이제 테마군도 그렇고 실적이 좀 중소형적.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양승모 멘토. 자,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서 전차부대 강력히 얘기하셨는데 네. 증권 섹터 들어왔습니다. 일단 전기차 그리고 운수장비는 일단은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 주도 업종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수익률 게임으로 저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 트래커 관련주들 반드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업황 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증권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증권주의 업황 자체도 많이 지금 시그널 자체가 바닥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좀 어울리고 있는 좀 많이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오늘 제가 수많은 증권주 쪽에서도 현대증권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또 있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에서 핵심 영역을 키워가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의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업뿐만 아니라 중개업, 투자 자문업, 그리고 투자 1인업 여러 가지 신탁업에 대한 금융투자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증권사 전반적인 비용 관리로 인해서 순이익에 대한 하락을 지금 방어하고 있고 또 금리와 또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은 현 수준이 실적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와 그동안에 증권주들이 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장에 대한 지표가 많이 부진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엔 여기에는 또 채권 평가손도 분명히 발생이 됐었고요. 또 거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수탁 수수료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상품 운영을 통해서 또 손익도 악화됐고 또 판관비도 급증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많이 좀 떨어졌었던 그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금호산업에 대한 금호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좀 포함이 되면서 대규모 영업의 손실이 실적 훼손을 좀 이어졌고 익스포저 위험 리스크가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일회성 부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대증권을 가지고 나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PBR 기준을 0.9배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PBR이 0.52배거든요.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기 때문에 더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외국계에서 3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계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반등과 또 증권업에 대한 이익 지표들이 개선 진행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장기 순매수가 또 언제 멈출지 모르는 데다가 또 글로벌 증시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또 환율, 또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 향후 증시들의 변수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되겠고요. 좀 기술적인 체크 포인트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동안 2013년도 기준으로 쫙 짝대기를 그어놨더니 자, 이런 추세대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추세대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뽕 하고 하나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올라탔네요. 네, 이게 이제 올라탔다라는 것은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를 눌러준다라면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하방 경직성도 딱 보여주는 그 시점부터 바로 이제 어떤 주체가 딱 매수 유입이 됐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바닥 구간대에서 주가를 올리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증권의 대주주가 조금 일단 불안한 부분들은 있어요. 일단은 대주주가 현대상선이거든요. 현대상선이 지금 44%에 대한 좀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북한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재 투자 시점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6,9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투자 매매 포인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근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매수가 기준은요. 일단 이렇게 한번 기다려보죠. 일단은 주가가 좀 현재 시점에 좀 7,000원 구간에서 가격을 좀 잡기는 싫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보죠. 7,000원 이하인 가격인 6,950원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조금 눌린 자리요. 네, 요 자리가 아마 최저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의 편입은 조금 높게 편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기준은 일단은 당분간 7,500원 넘기 전까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전히 뚫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8,0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 기준은 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절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확신이 좀 차 계신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네, 뭐 현대증권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광고가 좀 생각납니다. 뭐요? 100명 중에 8명 쓰는 현대증권인가? 100명 중에 2명 쓰는 현대증권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그만큼 뭐 저 상당히 부정적으로 던지신 것 같은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악의는 없고요. 네, 그렇죠. 네, 현대증권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청자 입장이라면 양손 있는 멘토님께 이 말씀을 한번 드릴 것 같아요. 왜 하필 현대증권이냐? 삼성증권도 있고 그리고 대우증권도 있는데 왜 하필 현대증권이 그만큼 더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는요. 사실 우리 국내 대표적인 그 증권주, 특히나 레버리지 펀드 상품이 높은 미래에셋 증권을 제가 사실 추천을 해드렸어야 돼요. 왜냐면은 국내 이제 가장 다른 이제 그 증권사 같은 경우 좀 보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지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상승률이 상당히 커지게 나타나면은 레버리지 수익률도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그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일단 현대증권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주가 컨트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주가 컨트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대주주가 일단 물량을 갖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빵빵빵빵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증권주 중에서 수익률 게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아마 현대증권이 제일 강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증권주 중에서도 제일 강세를 보여줬던 게 바로 현대증권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투자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 수많은 증권주 중에서 현대증권을 왜냐고 물으신다면 답변을 양손모 멘트로 깔끔하게 주셨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돋보였고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관점과 레버리지 효과 가져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이상로 멘토의 개항전기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수면 위로 나왔다는 것만으로 참 저는 반기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언급해 주신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아시죠? 전동공구. 남편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 한 개 있으면, 멋진 아빠 될 수 있죠. 그만큼 뭐, 집에 있는, 뭐 드라이버로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동공구입니다. 보쉬, 그리고 뭐 블랙앤데커, 그리고 계양전기 이렇게 3개 업체가 대부분 다 생산하고 있는데, 그만큼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전동공구, 그리고 전동 모터 등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안정적인 판매처가 좀 더 확보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테마성보다는 이런 부분에 숨겨진 매력도 있었구나를 좀 더 깨우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순방을 갔었죠. 중국 가면서 기업의 인사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중 1인이 바로 계양정기 대표이사였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각,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에 맞서서 월드클래스 300을 정부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양전기가 주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는 자동차 모터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문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동차 차량의 도어에 장착되어 창문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모터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여닫을 때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양전기가 맡고 있는 항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엔진 부분인데, 엔진에 대해서 꾸준히 이슈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자동차 매출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고성장을 해가는 게 바로 중국 전기차 그런 수혜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전동 모터 기술력을 가지고 전기차까지 수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아우토반의 부분과는 이상로의 3로 기법이죠. 그래서 네.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일단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고, 하단에 3,320원 밴드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단 중간에 3,450원짜리를 크게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단에 3,640원짜리 아직까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냥 상승으로 뽑아내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보다는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단 밴드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중간 밴드에서도 우리는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래서 요 매수 가격은 요 가격대로 한번 정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단에 3,250원짜리죠. 3,250원짜리를 우리가 매수 밴드로 생각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3,600원까지. 그래서 내일 혹시나 급등을 하면 어차피 못 사는 거죠. 대신에 저는 내일 좀 더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050원 좀 제시해 드릴게요. 3,050원을 좀 제시하는 이유가, 일단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에서 큰 어느 정도 지지력이보다는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지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벽산이나 이런 종목군처럼 하단 밴드를 꾸준히 지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손절가를 넓게 잡았다는 거,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3,250원, 그리고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0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삼로 기법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로멘토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양전기 전동 공구의 강점, 그러니까 해외 쪽보다 우리나라였는데 아마 이상로멘토의 집에는 이 계양전기의 전동 공구들이 다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제품 쓰고 있습니다. 내일 바꾸실 거잖아요. 네. 바꾸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거. 그럼 죄송합니다. 왜 하셔가지고 참말로. 근데 맞죠? 바꾸셔야 돼요, 내일. 네, 일단 계양전기가 저에게 수익률을 주면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양전기 상당히 좋습니다. 매력 분명히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양순모 멘토와 이상로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와 양순모 멘토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고지를 하고 저 주쌤도 떠나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내일, 나무누 멘토가요, 적정주가 구하기 슬로건과 함께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화요일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이겠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적정주가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예각의 달인, 예달이죠, 예달. 예병군 멘토, 지금 현재 포트 수익률 상위에 5위 안에서 3종목이나 갖다 꽝 박아놓으신 분인데요. 내일 예병군 멘토 역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 보니까요, 주식 승천이 끝나는 밤 10시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샘플러스로 들어가셔서 수익률의 예각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 방송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뵙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